북강서울 구민 여러분,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11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북강서울 구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6일 후입니다. 여러분, 이번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거 정권으로의 연장이냐, 아니면 새 시대를 열고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미래의 선택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시려면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의 문성근과 전재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4.11 총선은 부자 정치와 서민의 정치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부자 정치 계속 하시겠습니까? 서민 정치 살려내겠습니까? 우리는 서민 정치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은 간판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위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가게 간판 바꿔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장사 잘하고 경영 잘하고 손님 많고 인기가 있으면 절대로 가게가 간판 갈아달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서민경제 짓밟고 중산층 몰락시키고 민생 대란 4년 체면이 없으니까 간판 바꿔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4년 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도덕성은 좀 없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선출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 죄 없는 민간인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사생활 파헤치고 그리고 도청하고.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새누리당 정권 4년,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엉망진창됐습니다. 서민 경제 살려내고 민주주의 살려내고 우리나라의 평화 살려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민주통합당, 우리 문재인, 문성근, 전재수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민생경제 살려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희망의 세대,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은 174석입니다. 민주통합당은 88석입니다. 아마 통합진보당이 7석인가 될 겁니다. 다 합쳐서도 95석밖에 안 됩니다. 거대 여당이 95석밖에 안 되는 저희들을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했습니다. 아마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판단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대한민국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맙시다.
속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희망 없어집니다. 청년들 순환시대입니다. 민주통합당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내고 반값 등록금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19대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으시죠? 어르신들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혹시 새누리당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 계시더라고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제가 총리를 할 때 아마 우리 문재인 실장님 비서실장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지금 9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전재수, 문성근, 문재인 모두 힘 합쳐서 기초노령연금 2배로 인상하고 확대 80%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의무 고용제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게 3%씩 의무 고용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으시죠? 꼭 투표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권 행사하면 일자리 만들어지고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꼭 투표하십시오. 기초노령연금 늘어납니다. 우리 아주머니 아저씨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집세 오르고 통신비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등록금 오르고 가계부채 926조 모든 국민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물가 내립니다. 반값 생활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내리겠습니다. 기름값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이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이 더러운 정치와 단절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명박 정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요직에 새누리당 출신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더러운 정치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 국무위원도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더러운 정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정치라고 명명한 이 정치에 새누리당이 모두 가담해서 오늘의 이 정치를 만들어냈는데 비대위원장이 말 한마디로 더러운 정치와 단절이 됩니까? 여러분, 정부 여당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여정부도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정말로 가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성과 성찰 위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성과 성찰 위해서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서민경제 살려내겠습니다. 30조 원 4대강으로 퍼붓고 96조 원 부자 세금 해주고 재벌 규제 완화해주고 특혜를 주고 이제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복지를 할래야 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벌과 토목 세력과 부자들에게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금 민생 파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상식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주권을 찾은 국민들입니다. 투표할 것입니다. 부자 정치를 선택할 것인지 서민 정치를 선택할 것인지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의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사상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광서 을의 문승건 후보와 또 북광서 갑의 전재수 후보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저희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 파탄,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선거 때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저는 대답이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자기 이익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면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이 좋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이익을 누렸던 분들, 그리고 떼돈 벌었던 재벌, 그리고 대기업들, 아마 이 정부가 계속되었으면 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새누리당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무너진 중산층들, 그 다음에 삶이 더 어려워진 우리 대다수 서민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을 이번에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그래도 새누리당인데 하면서 새누리당을 찍는다면 그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삶이 이 정부 들어서 병 못해졌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새누리당인데 하고 찍는다면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늘 욕하면서 이번에 또 새누리당 찍는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욕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번에 아주 대대적인 광범위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 드러났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정보기관이나 했던 일을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불법 사찰을 전담하는 그런 범죄 조직을 하나 만들어 두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전담시켰습니다.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했죠? 촛불 집회 참가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이라고, 그런 국민들 억압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사찰한 거 아닙니까? 또 참여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임원들 쫓아내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비판적인 방송 언론 장악하고 길들일 목적으로 불법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들 사찰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증거 인멸하고 수사 축소하고 그리고 돈으로 입막음했죠. 그렇죠? 이번에 사찰 문건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정부도 한 것이다. 그렇게 물타기 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가 민간인 사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참여정부가 공기업위원들 사찰해서 쫓아냈습니까? 방송 언론 장악하려고 사찰했습니까? 참여정부 때 김재동, 김이화, 윤도현처럼 사찰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한 연예인들이 있었습니까? 뻔뻔스럽죠? 그런데 어제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했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 압수된 USB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직윤리 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김기현이라는 경찰관이 소지했던 USB인데 이분이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 봉척의 감찰관실에 근무했어요. 그때부터 사용하던 USB를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직윤리 지원관실에 근무할 때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 사찰 기록 속에 그분이 참여정부 때 경찰청 감찰관실에서 근무했던 그 시기에 경찰 기록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밝혔죠. 그 기록들은 모두 경찰청의 적법한 감찰 기록이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참여정부도 불법 사찰했다. 이렇게 물타기 하다니 정말로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서는 것을 개전의 정이 없다고 그러죠? 개전의 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벌에 처해야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문책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진실을 은폐만 하고 있는데 그 엄벌을 누가 처합니까? 누가 어떻게 처합니까? 예, 우리 유권자들께서 투표로 엄벌에 처해 주셔야죠. 그렇게 기대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정치에 나섭니다만 정말 부산 시민들로부터 부산 시민들께서 제 손을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들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선거운동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사상구에 선거운동 다니면요 정말 좀 바꿔달라, 우리 사상 바꾸고 또 부산도 꼭 좀 바꿔달라,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에 머물지 말고 큰 정치로 좀 나가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저로서는 고맙지만 사실은 참 과분한 그런 기대고 지지입니다. 그러나 저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정치에 나선 거 아닙니다. 부산 정치 바꾸고 싶어서, 그리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심 잃지 않고 부산 정치 바꾸는 일,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부산 정치 바꾸는 일 제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바꾸는 일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들이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저의 정치적 동지들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여기 계신 우리 문승건 후보, 또 우리 전재수 후보야말로 국회의원이 당선만 된다면 저와 뜻을 함께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가장 귀중한 정치적 동지들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승건 후보 또 전재수 후보 반드시 당선시켜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함께 이분들과 함께 국회의원이 돼서 부산 정치 바꾸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그 일에 함께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북당서울 문성근입니다. 여기 전재수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4월 11일 선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새누리당 심판하시겠습니까? 민주통합당입니다. 네, 저 2002년에 노무현 후보 돕고 나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바꿔야 된다. 방법이 뭘까? 야당을 통합해내자. 민주통합당이 건설됐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과 함께 야권 연대를 이뤄서 새누리당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4.11 총선은 단순히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선거를 넘어섭니다. 이번 총선은 12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를 다수 약진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의 힘으로 우리 12월 정권 교체를 이루시겠습니까? 네, 저 하나 국회의원 되려고 출마한 거 아닙니다. 우리 부산의 민주통합당 후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아는 분이 계시면 전화 한 통, 전화를 불나게 써서 오는 4월 11일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를 다수 당선시켜 주기를 호소드립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2번씩 연호해 주시겠습니까? 중구 동구의 이혜성, 서구의 이재강, 진구 갑의 김영춘, 진구 을의 김정길, 동래구의 노재철, 남구 갑의 이정환, 남구 을의 박재호, 북강서 갑의 전재수, 해운대 기장을의 유창열, 사하 갑의 최인호, 사하을의 조경태, 금정구의 장향숙, 연제구의 김인회, 수영구의 허진호,
그리고 사상구의 문재인 네,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4월 11일입니다.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조금만 당선시켜 주신다면, 3분의 1 이상만 당선시켜 주신다면 우린 그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아니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 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2012년 대선 열차는 2012년 대선 열차는 경부선 열차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경부선 열차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2012년 대선 열차를 대구에서 출발시킬 것인지 부산에서 출발시킬 것인지 일주일 후에 부산 시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평등이여 평화이여 내 마음은 터져버릴 것 같은 활과산이여 뛰면 내 발도 뛰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여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친구요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곳 롯데마트 광장에서 펼쳐진 우리 북강서울의 힘있는 큰일꾼 문성근 후보 지원 유세 모두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한명숙 대표님 그리고 서상의 문재인 후보님 그리고 갑의 전재수 후보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의 미래를 바꾸.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은 다음 지역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 봉화마을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루에 10통 전화하기, 하루에 10사람 새로 가시죠. 그럼 행복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비켜. 나 사진 찍잖아. 좀 비켜. 아이. 네, 반갑습니다. 네, 한명숙 대표께서 오늘 일정이 14개입니다. 유세를 14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을 하셔야 되니까 저도 인사를 짧게 마쳤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죠. 근데 많이 줄였거든요. 정말 부산이 왜 이렇게 침체됐나, 지난 20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는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 해수부 폐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왜 이렇게 이들이 부산을 무시하는가? 그들은 이번 4월 11일에 그들이 그 전에 어떻게 하더라도 부산 시민이 또 1번을 찍을 것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들을 혼내줘야 합니다. 말을 듣게 해야 합니다.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그것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해수부 장관이 북항을 재개발하기로 하고 신공항을 강서로 옮긴 것, 그리고 배우철도를 만들어서 경부선의 삼랑진으로 연결한 것은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일입니다. 지금 부산은 반으로 쪼개진 좁은 섬나라의 남쪽 조그만 항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은 한반도와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합쳐진 거대한 대륙의 출발역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런던역에도 파리역에도 종점은 부산이라고 표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항구에, 철도에, 공항에 육해공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류를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이 부산으로 이주해 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면 부산의 젊은이들이 비굴하게 수도권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부산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번 4월 11일 여러분께서, 부산 시민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 힘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대선 후보로 밀어올리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겠습니다. 빠르게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철도를 연결해내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이번 4월 11일 여러분의 선택은 그래서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4월 11일입니다. 이제 갖고 계신 핸드폰 불이 나도록 두들겨 냅시다. 모두에게 간절하게 부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100명씩 설득에 나섭시다. 여러분, 4월 11일 모두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갑시다. 이깁니다.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